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아사달, 단군 할아버지가 처음 나라를 세운 곳이 태백산 아래 아사달이라는 곳입니다. 한국 역사가 많은 조작으로 인하여 태백산 아래 아사달이라는 곳이 어디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태백산이 지금의 백두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학계를 보면 정말로 한심하다는 표현이 절로 나오곤 합니다. 백두산이라고 하면 정말 멋진 산이고 좋은 산입니다. 웅장하고 천지가 있어서 희귀성도 매우 높은 산입니다. 그러나 백두산 아래 어디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지는 모릅니다. 백두산을 보시면 매우 험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기 적합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나라의 수도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큰 산도 있어야 하지만 평지도 있어야 합니다. 대문구 문화가 나온 곳이 산동성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소호금천이 수도를 삼은 곳이기도 하고 아홉 이족이 있다고 하는 구이 지역입니다. 치우천왕의 지역이기도 하며 훗날 대문구 문화가 펼쳐졌다고 하는 곳입니다. 대문구 문화는 6500년 전에서 4500년 전까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조선 이전의 배달국 시대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달시대 이후 단군 시대를 거쳐서 사만 시대를 이어와 고리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나라가 엉망이 된 후조선 시대를 거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사달은 어디일까요? 제 가설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태산입니다. 한때는 태백산으로 불리워졌을 가능성이 있고 백악산이라고 불리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므로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곳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짓된 역사, 조작된 역사에서 보면 무엇을 숨기려고 조작된 역사와 거짓된 역사를 만들어내는가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갈석산. 갈석산은 지금 하북성 진왕도시 창녀연에 있습니다. 창녀연 옆에 노룡연도 있습니다. 노룡연 남쪽에는 고죽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죽국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은 옛날에 요서군이 있었던 자리가 됩니다. 요서군에 갈석산도 있고 창녀연 노룡연도 있고 고죽국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이곳을 요서군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명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요서군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왜? 이곳을 왜? 명나라에서는 지명을 그대로 냅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지금의 진왕도시를 설치하고 창녀연, 노룡연의 지명을 옮겨서 이곳이 요서군이라고 외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명을 그대로 냅둬야만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갈석산은 낙랑군 수성현에 위치했다고 말하고 갈석산을 지나 황하로 들어간다는 사서들의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지명으로 보았을 때 이곳 갈석산은 요서군 위치에 있어야 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갈석산과 노룡연, 창녀연은 역사서에 많이 나오는 지명으로 보았을 때 명나라에서 이곳이 변방 지역임을 알리고자 하여 이곳의 지명을 옮겨놓았다고 보입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조양이라고 있습니다. 조양, 아침 조의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지명으로서 조선을 떠오르게 만드는 도시 지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아사달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아사달이라고 하면 왜 조양이라는 도시의 지명을 명나라에서 다른 지명으로 교체를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이곳이 조선의 땅 아사달이라고 말하고 싶어 했던 명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명나라는 진왕도시 북쪽, 만리장성 넘어 북쪽까지만 관리를 하기 위하여 역사서에 중요하게 나와 있는 지명을 이곳으로 옮김으로써 과거 자신들의 조상의 영토를 이곳까지 끌어당기는 목적을 가지고 갈석산과 창녀연, 노룡연 등의 지명을 이동시켜 옮겨 놓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명나라보다 한 수 더 뛰는 놈이 나타났으니 그것이 조선사편수회를 창설한 그분들이 갈석산을 한반도로 옮기고 낙랑군을 지금의 평양으로 이동시켜서 한반도에 우리 역사를 갖다 놓아야만 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북쪽은 화하족, 남쪽은 외놈족에 의해 우리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고자 했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일을 우리는 지금도 낙랑군을 지금의 평양이라고 배우고 있다는 한심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으시겠지만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다고 하고 갈석산에는 장성이 시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만리장성의 끝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다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나라에서는 진왕도시까지만을 만리장성이라고 우기고 싶어 했으나 우리 학계에서 중공의 동북 공정을 도와주고 있는 셈입니다. 낙랑군이 기자조선이고 기자는 화하족 사람으로서 주나라에서 왕으로 봉한 사람으로서 이 곧 한반도는 화하족들의 속국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성계 조선에서는 평양성을 왜 한반도로 가져왔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양을 설치하고 그곳에 기자묘를 만들기까지 한 이유,
그리고 역사서에는 우리가 기자조선의 후예라고 기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나라 사람인 기자가 조선으로 왔다고 합니다. 기자는 누구일까요? 기자라고 해서 성씨가 기씨이고 이름이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성씨는 자씨이고 이름은 서여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자는 대한민국 할 때 쓰는 한씨라고 말하고 있는 청주한시 족보에는 글이 써 있습니다.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위만 한테 나라를 뺏기고 바다를 건너 마한을 건국했다고 하는데 그 마한 지난 변한 의안도 대한민국 할 때 한의 한자와 같습니다.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의 성씨가 한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성계 조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기자조선 이전의 조선의 옆에는 은나라가 존재했고 그 은나라도 조선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여 단군조선의 맥을 이은 기자조선이라고 생각하여 기자조선을 숭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 할아버지가 조선을 세우고 훗날 은나라 왕족인 기자가 상국인 조선에 몸을 위탁하고 그의 자녀들이 번창하여 조선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이라는 글을 시작으로 삼국지의 이전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중간 글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양성에 도읍을 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하였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겼는데 궁 혹은 방이라고 한다. 홀산이라고도 하며 또는 금미달이라고도 한다. 그 후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의 호황이 즉위한 기묘의 기자를 조선의 봉환이 단군은 곧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 산신이 되었으니 수가 1908세다. 라고 하였다. 오래된 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그 후 기자가 왔다고 합니다. 기원전 2333년에 나라를 세우고 1500년이 지나면 기원전 833년입니다. 은나라가 멸망한 시기는 기원전 1046년입니다. 기자는 1046년쯤 주나라의 은나라가 멸망하고 난 후 조선으로 왔습니다. 1046년부터 833년까지 대략 200여 년 동안 조선에서 왕이 아닌 귀족으로 지냈다고 보입니다. 200년이면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니 그 안에 기자 집안이 왕권을 차지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니 자세한 내용이 현재 21세기에까지 내려오지 않는 점이 상당히 아쉬울 따름입니다. 은나라와 조선의 관계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했다고 말해주는 고죽국, 중상국 등이 있습니다. 옥저와 숙신이 있고 부여가 있습니다. 부여와 옥저, 숙신 등의 나라들은 언제 시작했다는 문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된 국가인지는 모릅니다. 조선에 포함된 나라들인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고죽국, 중상국, 은나라, 옥저국, 숙신국, 부여국, 구리국, 마한, 진안, 변한 등 조선에 포함된 국가들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선이라는 한자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조의 한자는 아침조입니다. 아침하면 아사의 음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달은 아침의 땅, 아사는 아침이고 다른 땅이니 아침의 땅이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태양이 떠오르니 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말할 수 있습니다. 1월산이라는 신석기 토기에 남아있는 문양이 있습니다. 태양, 달 그리고 산을 등지고 태양이 떠오르는 표현을 그린 그림. 이런 산의 상형 문자는 아침입니다. 지금의 현재 대문구 문화가 발견된 곳에서 1월산의 상형 문자가 그려진 토기가 2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침을 상징하는 상형 문자를 토기에 그려놓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아침하면 아침조의 한자를 사용하는 아침조입니다. 조선의 선의 한자는 고을선의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곱다, 선명하다, 좋다, 아름답다, 신선하다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선에 들어가는 아침조는 해석을 많이 하시지만 고을선의 한자를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고을선의 한자에는 물고기 어이 한자와 양양의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은 가축동물인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을선의 한자에는 바다와 육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양양의 한자에 물수변이 붙으면 큰 바다 양이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단어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같은 엄청나게 큰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곱다라는 뜻보다는 육지와 바다의 아침을 말하는 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큰 바다를 육지로 둘러싸고 있는 땅의 주인, 아침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나라, 조선입니다. 조선은 작은 땅의 주인이 아닌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다고 보입니다. 은나라가 주나라에게 땅을 뺏기고 동쪽 조선으로 왔다고 합니다. 산동성 하택시 조연에 기자묘가 존재합니다. 기자는 이곳으로 도망을 왔다가 생을 마감하여 이곳에서 장사를 지낸 듯합니다.
너무 초라한 주변 환경입니다. 기자는 생전에 조선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묘지석을 세우고 지금까지 잘 보존되었다고 보이지만 이것 또한 누군가의 장난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합니다. 기자묘에서 왼쪽으로는 지금의 태산이 위치해 있고 그때 그 시절에 태백산 백악으로 불리워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자가 동으로 조선으로 갔다고 했지 조선의 수도까지 와서 지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조선에 봉해졌다는 이상한 말을 했을 뿐이고 200년이 지난 후대에서 조선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보입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일현스님이 아사달에 대한 생각을 적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삼국유사권 제1기 2편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였다. 경에는 무엽산이라 하고 또한 백악이라고도 하니 백주이 땅에 있다. 혹은 개성의 동쪽에 있다고 하니 지금의 백악궁이 그것이다. 나라를 개창하여 조선이라 했으니 고 요임금와 같은 시대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사달은 개성의 동쪽 백주라고 합니다. 개성이라고 말하는 곳이 개경하고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도시를 말하는 곳일까요? 개경과 개성이 같은 곳이라고 하면 산동성 서쪽에 개경이 존재하여야 하고 더 서쪽으로 가면 평양성이 있어야 합니다. 평양성 남쪽으로 흐르는 강은 폐수가 있습니다. 대동강인이 등등해서 말들이 많은 폐수입니다. 산해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500리를 더 가면 이산이라고 하는데 초목이 없으며 모래와 돌이 많다. 격수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곽박이 말하기를 일설에는 격을 패라고 하기도 한다. 고하였다. 남쪽으로 흘러 열도로 들어간다. 여기에서 곽박이 말하기를 격을 패라고 하기도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패수를 사용하고 그 지역에선 격수로 불리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지명을 각기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격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한자는 동의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격수가 패수이고 패수가 격수가 되는 현상이 아니고 부르는 사람마다 다르게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수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격수를 사용하여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곳은 하남성 제수시입니다. 제수시 남쪽을 통과하는 격수가 있습니다. 격수 아래에 황하강이 흐르고 있고 그 밑으로 황하의 지류인 낙수가 있고 낙양시가 있습니다. 한서 지리지의 낙랑군에 대한 내용 중에서 안사고라는 분이 말하기를 낙은 음이 낙이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곳이 낙랑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낙양시 북쪽에는 북망산이 존재하며 동쪽으로 해자가 크게 파져있는 화하족들의 수도라고 우기고 있는 개봉시가 있습니다. 개봉시 동쪽으로는 하택시가 있는데 특이하게 이중해자가 파져있는 큰 성이 존재했었다는 곳입니다. 외곽성의 둘레가 약 14km 정도 나옵니다. 화하족들의 수도였다고 주장하는 개봉에 있는 해자의 길이는 약 14km입니다. 화하족들의 수도였다고 주장하는 개봉과 비슷한 크기의 해자를 가진 하택시에 있는 해자입니다. 하택시에 있는 해자는 이중해자이기 때문에 개봉에 있는 성곽보다 하택시에 있는 성곽이 훨씬 고급지고 더 중요한 성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택시는 왕건 고리의 개성부였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개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경에는 중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하택시에는 조연이 있고 하택시 이전의 지역명은 조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기자묘가 있으며 이곳은 마한의 수도였거나 백제의 동명도독부가 근처에 있었던 웅진이었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백제는 마한을 공격하여 마한을 흡수했습니다. 하택시 동쪽으로 재영시가 있으며 그 동쪽으로 소호금천의 수도였다는 곡부가 존재하며 그 곳은 백마하와 사수가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황산 벌판이 존재하는 곳으로서 백제의 사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랑군은 유주에 속하고 유주는 기주를 떼어내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주 옆에는 기주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유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주였고 고구리는 기주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주는 이곳이 되어야 하고 신라는 백제의 동남쪽이고 고구려의 남쪽에 있다고 하는 사서도 있고 고구려의 동쪽에 있다고 하는 사서도 있습니다. 구당서를 보시면 고구리와 백제 신라는 바다를 경계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당서 고구리 편을 보시면 고구리는 본래 부여의 별종이다. 그 나라는 평양성에 도읍하였으니 고탄의 낙랑군의 옛 땅이다. 장안에서 동쪽으로 5100리 밖에 있다. 동으로는 바다를 건너 신라에 이르고 서북으로는 요수를 건너 영주에 이른다. 남으로는 바다를 건너 백제에 이르고 북으로는 말갈에 이른다. 동서로는 3100리이고
남북으로는 이천리이다. 구당서 백제편을 보시면 백제국도 본래는 부여의 별종이다. 일찍이 마한의 옛 땅으로서 경사에서 동으로 6,200리 밖에 있으며 대해의 북쪽, 소해의 남쪽에 위치한다. 동북으로는 신라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월주에 이르며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외국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고구리에 이른다. 또 왕이 사는 곳에는 동, 서로 두 성이 있다. 신당서와 구호대사도 마찬가지로 같은 글이 써 있습니다. 한반도로 볼 경우는 바다를 건너 야만하는 지형이 아니고 고구리 신라 백제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지역이 고구리 백제 신라였다면 살수는 황하강이 되고 낙랑군 서쪽으로 고죽국이 있어야 하며 고죽국은 요서 지역에 해당합니다. 은나라는 지금의 섬서성 서안 위치에 있고 중산국은 고죽국 북쪽에 위치한 중간에 산이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하족들의 장안이나 낙양은 감숙성 서천시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낙양이나 장안에서 낙랑군까지의 거리는 5,100리이고 백제까지는 6,200리 밖에 있다고 합니다. 화하족들은 북쪽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흉노 돌궐 등 잦은 전투를 해오거나 조공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는 성곽을 쌓고 살지는 않습니다. 흙수가 흐르는 이곳에 고대 성곽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사막이 많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래전 수천 년 전에는 살기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막이 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성곽이 있다는 점이 그 증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에 성을 쌓는 일은 상상도 안 가는 일이 됩니다. 감숙성 남쪽을 보시면 산에 계단식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은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을 깎아서 계단식 밭을 한두 곳도 아니고 이렇게 넓은 곳을 계단식 밭을 만든다고 하면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륙에는 이러한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구경을 못하는 신기한 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으로 산을 깎아서 만드는 계단식 밭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일을 해야 하고 일이 없을 시기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계단식 밭을 확장할 겁니다. 홍산문화라고 말하고 있는 지역을 보시면 움푹 파인 협곡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서 흙이 파여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닌 산정상에서부터 평탄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지역 또한 대륙에는 무지 많이 많습니다. 대문구 문화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산을 깎아서 밭으로 만들고 계단식 밭 또한 존재합니다. 산서성 섬서성에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 산을 깎아서 만든 곳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들의 생존 방식이 있다고 보입니다. 동호나 선비족이 있었을 것 같은 지역을 보시면 물이 없어서 메마른 땅이지만 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주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라 생각되는 곳이고 금관 같은 것도 발견된 곳입니다. 신당 연합군이 고구리보다 백제를 먼저 공격했다는 게 한반도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험한 대해를 건너서 수십만의 병사가 쳐들어왔다는 것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당나라와 신라는 바로 통하는 길이 있고 그 길을 백제가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입니다.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에 통하는 길에 있는 성을 공격하니 신라가 당나라에게 말해서 백제가 바로 퇴각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반도라고 하면 바다뿐인 곳에 그런 곳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백제의 지역이 상당히 넓어진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호북성은 백제의 땅이었고 산동성도 백제의 땅이었다고 보이는 부분, 하남성은 고구리와 신라가 차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백제에서 남쪽을 바다를 건너 외가 있다고 하니 그 바다가 동정호수일 것이고 호남을 넘어 외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바 일시기록에는 외국의 중심이 대륙 남쪽으로 잡히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광동성 일대라고 생각합니다. 강소성에 위치한 서주시, 서주를 신라의 서라벌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라는 단군의 후예들입니다. 태백산에 올라가 제를 지내는 것만 보아도 단군의 후예들입니다. 신라에서 제를 지낸 곳인 태백산이 아사달 위치와 일치하는지는 모르지만 단군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태백산을 신라 지역에 만들어서 제를 지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의 태산까지 가서 제를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태백산에 관한 이야기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신라가 시작한 곳은 서라벌입니다. 서라벌이 서주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아사달과 그리 멀지 않는 곳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군을 모시는 제를 지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명도독부 옆에 있는 하택시, 웅진성일 가능성 또는 마한의 수도였을 가능성과 개경이나 개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진아는 마안의 동쪽 땅을 내어주어서 그곳에서 살았다는 기사 내용을 보면 서주는 그곳에서 동남쪽이지만 동쪽 땅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